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효심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남편이란 사람은 가정엔 소홀하면서 오로지 자기 부모만 챙기다 이혼당한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까지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전 남편은 유난히 시댁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도저히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조금 먼 곳에서 사시고 있었어요. 시누이 한 명 있는데 가까이 살지만 시누이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명절이나 얼굴 보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친정에는 시댁보다 덜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해도 시댁 일에는 기를 쓰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처가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 유별날 정도로 자기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말을 하자면 직장에 말하기 곤란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랑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지 무슨 배짱으로 사장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눈치도 안 보고 시댁 일 때문에 일을 쉬어버리더군요. 부모님 일이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무조건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회사를 옮기긴 했어요. 지금 다니는 곳은 아는 형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일하는 자리에서 자르지도 못하고 남편 놈 때문에 그 형이라는 분이 골치를 썩고 있지요. 이런 일로 싸우다가 고쳐지지 않아서 저도 지쳐서 나중엔 포기하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려고 이혼도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나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더니 아이 낳고는 또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을 하더군요. 신랑놈 데려 시간이 갈수록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해지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생일이나 기념일은 기억을 하나도 못하면서 부모님에 관한 것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챙기는 겁니다. 너무 서운해서 한 번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오히려 자기가 신경 안 쓰게 하려면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데 답답하더군요. 솔직히 신혼 초에 제가 신경을 안 쓴 건 아닙니다. 아들, 딸만 챙기는 부모님께 저 나름대로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두고 시누이가 뜬금없이 저보고 뭘 바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약간은 비꼬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누이와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뭘 바라고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안 해도 될 일을 해놓잖아. 그럼 형님이 하세요. 저도 마냥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한다고 했어?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거들먹거리냐고요. 이미 해놓은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제발 평가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이 사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좋아 보이면서도 너무 올인하니까 서운하다가도 아직은 애가 없어서 홀가분하니까 아이 생길 때까진 이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만 힘들게 알아서 하는 모습이 짠해서 그냥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하는 거니까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라고요. 했더니 시누이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싸가지 없이 위아래 없이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서 지지 않고 달라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저와 시누이는 몸싸움만 안 했을 뿐이지 심하게 다툼을 했어요. 남편 놈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시댁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는데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시부모님이 도착하기 전 시누이는 성질 난다면서 자기 집에 가버리고 저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에 가버리고 싶었지만 이런 일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는 고모부님 일로 멀리 이사를 가면서 다행인지 몰라도 재수없는 시누이를 더 안 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시누이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이후로 시부모님을 위해 신경 쓰고 있던 모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 부모한테 애쓰고 있는 저한테 그딴 말로 저를 깎아내리니까 잘하고 싶지 않더군요. 바쁠 때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는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느꼈는지 제가 갑자기 변했다면서 남편한테 제 흉을 봤던가 봐요. 바보 같은 남편이 저한테 와서 자기 부모가 제 욕을 했던 것을 다 까발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그랬다네요. 제가 당신들한테 잘하는 것이 재산바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남편이 저희 친정도
살 만큼 잘 사는 집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갑자기 며느리가 변해서 저러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와 제가 싸운 일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까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다네요. 제가 뭘 바라고 잘하고 있을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남편이 왜 누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신 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일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변한 거 보면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남편한테 제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해줘도 색안경을 끼고 오해를 하는 거 보고 섭섭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도 어머니하고 나눈 대화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저한테 전달해 주더군요. 이런 말을 저한테 말해주는 신랑도 한심하고 그런 말을 한 시어머니도 기가 막히더군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진짜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하던 전화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넌 시부모가 죽어도 모르겠다.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 통 할게. 시어머니 기분 상하게 말을 해서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이 사람한테 어머니 생각 다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은 잘해들어도 오해하는데 괜히 신경 더 썼다가 더 큰 오해받을까봐 앞으로는 신경 덜 쓰고 살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해한 것 같다. 어머님은 늘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다가 뒤에서는 제 흉을 보시던데 괜히 힘들게 다른 사람 통해서 듣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네 흉을 봤다고 그러니? 난 절대로 네 흉 안 본다 하시는데 정말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무안했는지 혼자 열내고 가더군요. 시어머니에 대해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맘에 안 드는 게 오로지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사람이세요. 시댁 가서 일을 하다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네가 해.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애비를 시키냐? 어머니 애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해서 없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울더라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네가 해. 애를 아주 상전대하듯이 키우고 있어. 유별나. 하는데 성질 같아선 하던 거 집어던지고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면서 당신 아들한텐 그냥 수재미가 하게 두고 넌 가서 쉬고 한숨 자고 나와 하면서 방문까지 닫아주고 나오더군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문을 열어 나와서 이거 도와. 혼자서는 애 보면서 못해. 아니 엄마가 나오라고. 힘드니까 도우라고. 아니면 애를 보던가. 남편놈 그땐 눈치껏 저를 돕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땐 제삿날이라 그런지 조용히 넘어가더군요. 이런 일이 아니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나중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남편 얘기를 하자면 남편이 워낙 시댁에 들락날락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이후로도 전화 거의 안 하고 아이만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전화를 하셔서는 저한테 너는 시부모가 이사를 왔는데도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냐?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세상에 시부모님이랑 남편놈이 저만 모르게 일을 벌렸는데 기가 막힌 게 저희 집 아래층으로 시부모님이 이사를 온 겁니다. 저를 제대로 잡아보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바로 남편놈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놈 깜빡했다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이 보자 하니까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난 부모님이 아래층에 이사를 오던 멀리 살고 계시던 내가 하던 대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그러냐? 그래도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저녁은 먹어야지. 그 저녁 누가 준비하는데? 누가 하긴 네가 해야지. 왜? 며느리잖아. 야, 며느리는 꼭 그래야 한다는 거 어디 법이라도 있니?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해. 그리고 육아도 내가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시부모님 저녁까지 내가 다 하라는 거야? 이러려고 이사시켜드렸니? 부모님이 밥해 드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그럼 이런 일을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했어? 당연히 할 줄 알았지. 너 또라이야? 뭘 믿고? 너 똑바로 들어. 난 절대로 못해. 그리고 부모님도 그래. 돈도 많으시면서 왜 굳이 일하는 며느리 밥을 얻어드시겠다고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다. 애 어릴 땐 행여나 애 봐달라고 할까봐 가까운 곳에서 절대로 못 산다고 하셨으면서 자기 부모님들 너무한다. 야, 이 정도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못한다면? 해라. 아니 못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화가 더 났던 것은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오로지 자기 부모 밥 얘기만 하길래 더 화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미역을 담가놓고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이놈이 퇴근해서 왔더군요.
기대도 안 했지만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따지고 들더군요.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안 갔네? 내가 못한다고 말했지? 저녁 한 끼 해드린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네가 해. 그렇게 쉬우면. 일하고 와서 나는 애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넌 뭐 했어? 네 부모만 신경 쓰면 다야?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부모만 모시고 살지. 왜 결혼을 했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 정도로도 부족해서 아예 아래층으로 모셔온 거야? 네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시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내 식구 보살피기도 힘들어. 네가 아예 안 도와주잖아. 우린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젠 나보고 시부모님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야? 함께 해드리는 게 책임을 지는 거야? 난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자기 부모 집으로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도 성질이 나서 남편 놈을 밀치고 담가놓은 미역을 들어 이 새끼 뺨을 쳐버렸어요. 사방에 미역이 날아가고 이 새끼 놀랐는지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 했는데 때마침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마 애 앞에서 저를 때릴 수 없었던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애를 달래서 안심시키고 기분도 그래서 국도 끓이지 않고 그냥 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고 애를 채웠습니다. 한참 후 시부모님하고 재수없는 시누이년도 같이 올라왔더군요. 이것들이 작심을 했는지 저한테 셋이서 쏘아붙이길래 저는 담가놓은 그 미역 바구니를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미역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시누이년도 저를 향해 달려들더군요. 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칼을 들었습니다. 다들 제가 칼을 드니까 더 이상 셋 다 달려들지 못했는데 남편 놈이 저를 향해 손을 뻗길래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휘두른 칼에 남편 손이 스쳐서 상처가 나자 무서웠는지 더 이상 저를 향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일단 다들 도망가듯 나가더군요. 저는 그것들이 나가자 얼른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우선 제일 먼저 친정에 전화해서 친정 부모님, 오빠, 남동생, 언니 다 불렀습니다. 한참 후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왔고 그걸 모르고 있는 남편이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더군요.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서 못 들어오고 남편놈 너 문 열어라 하더군요. 왜? 또 할 말 있냐? 했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 저것이 탈을 쓴 악마였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문 안 열어? 하더군요. 무슨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오빠가 시어머니 팔목을 잡아챘어요. 그날 오빠랑 동생이 남편 새끼 보자마자 뺨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안 죽을 만큼 패주고 트집 잡고 없는 말 만드는 시누이녀는 저희 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며느리를 몸종 취급한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뺨을 갈겼어요. 아버지는 사돈이고 뭐고 지금까지 딸이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대가라고 하면서 당장 이혼을 시킨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온 시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대판 싸움이 났고 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저희가 싸움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의 폭행 문제 때문에 이혼 절차를 조금은 힘들게 밟으면서 어렵게 이혼은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집 식구들 죽도록 해주고 나와서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하게 시댁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남편과 자기들밖에 모르고 사는 시댁과는 끝을 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이혼은 참아보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참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이제는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놈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시누이하고 법적 싸움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남편 지금까지 시부모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게 결론적으로 보면 부모 돈을 보고 욕심내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네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가 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